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 갑이 지역구이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고위 출마를 조율해오던 다른 호남권 의원들과 출마 선언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공천심사에서 불거진 지방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고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송 의원은 또 계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호남을 넘어 영남과 충청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는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직전 최고위원 출마 의사가 있었던 김회재 의원 등 호남권 후보와도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권역별 투표제가 무산된 가운데 수도권 중심 정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결집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는 등 호남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 참사와 낮은 투표율 등 지방선거 책임론은 돌파해야 할 과제입니다. 호남의 민심 창구다 이런 명분만으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의 아젠다를 갖고 이런 당의 쇄신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선명하게 보여줄 때 유권자도 그렇고 당원들도 함께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순회 경선에 이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로 조만간 사퇴하게 되면 중앙당이 직무대행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주철현, 윤재갑 등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또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계호 의원은 행정안전위로, 김원희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로 배치돼 전남 지역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김회재, 서동영 의원도 전반기와 같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배정돼 2년 동안 더 활동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자치단체장들과 면담을 이어온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호남 지자체의 주요 현안 자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무소속 단체장 등을 만나 현역 지역 현안을 협의해왔습니다. 경전선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시민들은 도심을 관통하는 국토부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심 지중화와 함께 도심 외곽을 우회하는 노선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은 순차적으로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8년까지 추진되는데 순천 시민들은 도심을 관통하는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면 도심 평면 열차 건널목 10곳에 현재 12회인 열차 통행이 4배 가까이 늘어 교통안전과 소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시내 교통망하고 안전성 문제로 많고 선로를 지중화하든지 우회 변경시켜서 지난해 초 도심 구간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순천시는 최근 우회 노선을 검토해달라며 추가 건의했습니다. 순천시 안은 벌교역과 순천서면을 이어서 도심을 우회하고 기존 전라선을 연결해 순천역으로 진입하는 노선입니다. 문제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 2,500억 원가량 사업비가 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해탈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순천시 안은 우회 노선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방면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경전선 우회 노선 반영을 건의하는 등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목포는 요즘 주말마다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해상 케이블카와 주요 명소 등을 찾아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광 코스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주목을 이끌었던 곳이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목포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하나둘 도착하고 친구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해상 케이블카는 곧 10,000원이 됩니다. 주말 하루 평균 5, 6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해상 케이블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 지역에. 또 목포에 새발낙지도 먹었으면 이제 가서 민어회도 좀 먹고 전심에는 예약해서. 근대 역사관 일관 등 목포 근대 역사 거리 일대에도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이 음식으로 또 유명해서 맛집 투어 겸 또 새로운 그 관광지 첫 구경 겸 해서 겸사겸사 해서 오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목포의 대형 호텔 3곳 등은 이미 석 달 동안에 숙박이 예약 완료됐고 모텔 300여 곳과 게스트하우스 등도 주말이면 빈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최근 문을 연 미식문화 갤러리 등을 보면 관광객들을 붙잡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97년 해관으로 문을 연 목포세관은 유서 깊은 곳이지만 건물터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창고한 카페에도 세관다운 인테리어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관광 인프라에 더해 관광 야시장 등 외지인들을 위한 즐길거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먹거리 야시장을 원도심에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목포의 관광객. 기존 관광 자원의 꼼꼼한 점검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조기를 앞두고 목포시 해안가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어제 새벽 국립해양조사원 기준 4m 86c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이 주택으로 흘러들어가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7일까지의 대조기 동안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 저지대의 차량 주정차 금지를 강조했고 목포 해경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사를 진단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학교 급식 종사자 가운데 전남 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4명이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서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기름을 이용한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인 이른바 조리듐을 꼽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조리실 후드 작동 상태 불량을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여수시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과 시민 등 17명으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는 TV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박람회장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운영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수시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금붕어를 전시해서 동물 학대 논란을 빚은 전남 도림미술관의 전시 작품이 부분 철거됐습니다. 해당 작품은 물을 채운 15개의 링거 주머니에 금붕어를 한 마리씩 넣은 전시물로 최근까지 5마리가 죽었습니다. 도림미술관은 해당 작품과 관련한 관람객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작가와 협의해서 주머니에서 금붕어만 빼내고 전시하는 방식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신안과 무안 등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들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 전남 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80mm가 넘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낮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쑥 올라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한평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순천과 광양 34도, 구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 32도, 영암 31도로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